자, 우리 저번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이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은 뭐였어요? 시간에 따른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코일에 EMF를 유도하고 그 결과 코일에 전류가 형성된다는 것이었죠. 자, 차지의 흐름, 이 전류가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하는 것처럼 비오사바르 법칙,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는 주변에 전류를 형성한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EMF든 전류든 다 일렉트릭 필드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 시간에 따른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는 주변 공간의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마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는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패러데이 법칙에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와 닿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실제로 써먹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고자 할 때 방해만 돼요. 왜? 와닿지 않으니까. 자, 코일 갖다 놓고 이 코일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어쩌고 하면 이 코일 면적, 마그네틱 필드 각도 딱 해가지고 마그네틱 플럭스는 얼마니까 유도 EMF는 얼마일 거야. 이거 돼요? 안 되죠. 자, 결국 이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잘 써먹기 위해서는 마그네틱 플럭스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 좀 더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을 바탕으로 패러데이 법칙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필요한 물리량이 바로 이번 챕터의 주제, 인덕턴스요. 자, 그럼 이 인덕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다시 쓴 패러데이 법칙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저항이 R이고 감긴 횟수가 1인 코일에 스위치와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그냥 전기 회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뭐 코일이나 회로나 딱히 형태 측면에서는 다를 게 없죠. 자, 여기서 스위치를 닫으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텐데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파란색 점은 전자입니다. 자, 이 전류에 의해서 코일로 둘러싸인 부분, 이 코일 면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비오사바르 법칙이죠. 방향은 오른손 가지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편의상 우리가 한 지점에 대해서만 자기장을 표시해 줬는데 실제로는 이 코일 둘레를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모든 지점에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위치를 닫자마자 바로 옴의 법칙, V는 IR에 해당하는 배터리의 EMF, 입실론 나누기 R만큼의 전류가 흐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전류가 갑자기 0에서 입실론 나누기 R이 되겠어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결국 최대 전류 입실론 나누기 R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이때 시간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니까 이 전류가 형성하는 자기장의 크기도 덩달아서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코일 면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코일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코일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코일 면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전류가 최대 전류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 또한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코일면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크기가 변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른 마그네틱 플럭스 변화가 있다는 말이 되죠. 자, 마그네틱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어떻게 돼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EMF가 발생하고요. 자, 이거를 입실론 L이라고 합시다. 자, 입실론 L의 크기는 자, 방향은요. 요 앞에 마이너스 있죠. 자, 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야기한 전류 EMF와 반대 방향일 거예요. 이렇게. 또는 렌츠의 법칙으로 이 시간에 따른 마그네틱 플럭스의 증가에 저항할 수 있는 방향의 전류 또는 EMF가 유도된다 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코일에 감긴 횟수가 1이니까 요 N도 필요가 없겠죠. 자, 결국 어떤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IT를 흘려주게 되면 이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 IL을 형성하는 EMF 입실론 L이 코일에 유도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코일 자체에 흐르는 전류가 또 그 코일에 반대 방향의 전류를 유도한다 라는 의미에서 셀프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셀프 인덕션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 코일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그네틱 플럭스는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하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마그네틱 필드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니까 결국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꼴 보기 싫은 마그네틱 플럭스 대신 전류 I를 대입하면 코일에 유도되는 EMF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이때 유도되는 EMF, 전류의 방향은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다. 자,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죠. 자, 근데 이거 비례식이지? 등식으로 바꿔주려면 비례상수가 필요한데, 자, 이때 비례상수를 우리가 L이라고 쓰고요. 인덕턴스 라고 읽습니다. 정의예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어떤 코일에 유도되는 EMF 입실론 L의 크기는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 I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에 비례하고 방향은 I와 반대다. 자, 이렇게 쓰니까 어때요? 추상적이고 어려운 마그네틱 플럭스가 없어지고 실제적이고 명확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EMF랑 전류만 양변에 딱딱 남았죠? 자, 이렇게 인덕턴스를 이용하면 어떤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그 코일에 유도되는 EMF를 마그네틱 플럭스 같은 복잡한 거 구할 필요 없이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덕턴스를 이 코일의 형태나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이 미분 기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감긴 횟수도 상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분 안으로 집어넣으면 Li가 N 파이 B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덕턴스는 결국 감긴 횟수 N과 마그네틱 플럭스 파이 B와 전류 I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라고 하고요. H라고 씁니다. 자, 이 정의에서 이 H 단위 풀었으면 자, 좌변은 단위가 볼트, 인덕턴스의 단위 궁금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전류 단위 암페어, 시간으로 미분해 줬으니까 분모에는 세크. 그래서 인덕턴스의 단위는 볼트, 세크, 퍼, 암페어가 됩니다. 자, 이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인덕턴스가 정의된 배경과 그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야? 어떤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흘러서 그 코일에 자체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EMF가 유도된다고 했을 때 이 유도 EMF를 복잡하게 마그네틱 플럭스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가지고 구해보겠다. 이때 필요한 비례상수가 바로 인덕턴스다. 자, 그래서 인덕턴스는 코일의 형태나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고요. 구체적으로는 감긴 횟수 곱하기 코일에 대한 마그네틱 플럭스 나누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표현된다. 정리되죠? 자,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 N번 감긴 길이 L인 솔레노이드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와 이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EMF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솔레노이드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이것도 여러 번 감긴 코일이랑 다를 게 없긴 하죠. 코일 면적 A인 어떤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코일의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인덕턴스 구하라고 하니까 뭐 쓰면 돼요? 인덕턴스의 정의 쓰면 되죠. 인덕턴스는 뭐다? 패러데이 법칙을 전류에 대해 나타낼 때 필요한 비례 상수다. 자, 그래서 L은 EMF 나누기 마이너스 di dt 뭐 또는 감긴 횟수와 마그네틱 플럭스와 전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고요.
자, 1번에서는 아직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 이 dIdt가 얼마인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번째 거 씁시다. 자, 그럼 N, I 다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마그네틱 플럭스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 코일의 코일면, 다시 말하면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에 형성되는 마그네틱 플럭스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마그네틱 플럭스 어떻게 구하죠? 마그네틱 플럭스의 정의 갖다가 구하는 거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마그네틱 필드에다가 면적 곱해주면 돼요. 자,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솔레노이드 축의 평행한 방향, 또는 이 단면의 수직한 방향, 또는 면적 벡터와 같은 방향이니까, 자, B와 DA의 방향은 같고요. 자, 또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은 위치에 관계없이 균일하다고 했죠. 이 마그네틱 필드 적분 바깥으로 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내부 면적의 조각을 다 합치면 전체 내부 면적 A가 나오고, 자,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는 얼마였죠? 암페어 법칙으로 구해봐도 좋고요. 기억 안 나면 앞에 찾아보세요. B는 μ0 n i였는데 n은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였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 마그네틱 플럭스는 μ0 n 나누기 L I 면적 A고, 자, 이때 인덕턴스는 N 곱하기 마그네틱 플럭스 나누기 전류, 이렇게 지워지니까 μ0 n제곱 나누기 L 면적 A가 되더라. 어때요? 자, 이 인덕턴스는 이 솔레노이드, 이 코일의 모양, 감긴 횟수, 길이, 내부 면적, 이런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네요. 자, 코일의 형태가 일정하면 인덕턴스는 뭐다? 상수다. 아까 인덕턴스는 이런 코일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라고 했죠? 자, 이번은 여기에 실제로 값을 대입해 보라는 문제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감긴 횟수가 300번. 길이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내부 면적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 자, 계산기 갖다가 계산하면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 미터 제곱 퍼 암페어가 되는데,
자, 요게 정리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인덕턴스의 단위, 헨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3번에서는 이 전류 변화량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솔레노이드에 유도되는 EMF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EMF는 마이너스 L 곱하기 DI DT에서 L이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헨리, 전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50 암페어 퍼 세크. 감소하는 상황이네요. 자, 계산기 갖다가 또 계산해 보면 9.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가 나옵니다. 자, 별거 없죠? 정말 이 인덕턴스는 유도 EMF를 복잡한 마그네틱 플럭스 말고 좀 직관적으로 이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가지고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인덕턴스의 의미 잘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 인덕턴스를 가지고 또 어떤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 살펴볼 현상은 뮤추얼 인덕턴스인데, 여러분 이 뮤추얼이 무슨 뜻이죠? 상호. 뭐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뜻이죠. 자, 오른쪽 그림처럼 나란히 놓인 두 코일, 뭐 또는 솔레노이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코일. 코일 1에 전류 I1을 흘려주면, 자, 이 코일 1이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할 거예요. 자, 이 자기장을 B1이라고 하면, 자, B1은 μ0 N I1 T. 자,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과 같을 것이고, 자, 이 자기장이 근처에 있는 코일 2의 코일 면을 통과한다면 코일 2에 대해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형성될 겁니다. 자, 이 마그네틱 플럭스를 파이 1, 2라고 할게요. 코일 1이 코일 2에 형성하는 마그네틱 플럭스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류 I1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시다. 자, 전류 I1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면 B1도 증가하고, 동시에 이 코일 1이 코일 2에 형성하는 마그네틱 플럭스 파이 1, 2도 증가할 거예요. 자, 결국 이 코일 2에 대한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코일 2에 EMF가 유도되죠. 자, 이 EMF를 입실론 2라고 하면, 이 입실론 2는 마이너스 N2, 코일 2의 감긴 횟수 곱하기 코일 2에 대해서 형성된 마그네틱 플럭스 파이 1, 2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코일이니까 이 유도 EMF를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실론 2는 위에처럼 마그네틱 플럭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류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전류가 I1인 게 중요해요. 코일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 마그네틱 플럭스 자리에 코일 1에 흐르는 전류 I1이 들어가야 한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에 대한 식이나 아래에 있는 전류 I1에 대한 식이나 다 입실론 2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 두 식은 같은 식이고요. 자, 여기서 N2, L2 다 상수니까 이 미분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식 정리하면 N2 파이 1, 2가 L2 I 1이랑 같다. 그래서 결국 L2는 N2 파이 1, 2 나누기 I 1이다. 자, 이 L2를 이렇게 코일 1에 흐르는 전류 I1과 이 전류에 의해서 코일 2에 형성되는 마그네틱 플럭스 파이 1, 2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코일 1과 코일 2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의되는 인덕턴스다 라는 뜻에서 이 L2를 Mutual Inductance N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코일 1이 코일 2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M1, 2라고 씁니다. 자, 결국 두 코일이 나란히 놓여 있을 때 한쪽 코일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흘려주면 다른 쪽 코일에 EMF가 유도되고 결국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코일이 전기적으로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EMF가 유도된다. 신기하죠? 자, 그럼 반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코일 2의 전류가 흘러서 코일 2가 코일 1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이 뮤추얼 인덕턴스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자, 이번에는 위쪽 코일 2의 전류 I2를 흘려줘요. 자, 그러면 이 코일 2가 이렇게 자기장을 형성할 겁니다. 자, 이 자기장을 B2라고 하면 B2는 뮤제로 NI2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일 것이고요. 자, 이 자기장의 근처에 있는 코일 1의 코일 면을 통과한다면 자, 이 코일 1에 대해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형성될 거예요. 자, 이 마그네틱 플럭스를 파이 2, 1이라고 합시다. 코일 2가 코일 1에 형성하는 마그네틱 플럭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류 I2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면 이렇게 B2도 증가할 거고요. 동시에 코일 2가 코일 1에 형성하는 마그네틱 플럭스 파이 2, 1도 증가할 거예요. 자, 결국 코일 1에 대한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코일 1에 EMF가 유도된다. 자, 이 EMF를 입실론 1이라고 하면 코일 1의 감긴 횟수 곱하기 코일 1에 대해서 형성된 마그네틱 플럭스 파이 2, 1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앞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코일이니까 이 유도 EMF를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입실론 1을
감긴 횟수와 magnetic flux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일 1의 인덕턴스 L1과 이 코일 1에 형성된 magnetic flux 파이 2,1의 원인이 되는 이 전류 I2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둘 다 입실론 1에 대한 식이니까 마이너스 N1 D 파이 2,1 DT나 마이너스 L1 DI2 DT나 똑같은 식이고요. 자, N1, L1 다 상수니까 이 미분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식 정리하면 L1을 구할 수 있습니다. N1 파이 2,1 나누기 I2다. 이 L1은 코일 2에 흐르는 전류 I2와 이 전류에 의해서 코일 1에 형성되는 magnetic flux 파이 2,1으로 정리되는 인덕턴스다. 다시 말하면 코일 2와 코일 1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의되는 인덕턴스다 라는 뜻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mutual inductance. 여기서는 코일 2가 코일 1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M21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M12든 M21이든 결국 핵심은 뭐다? 두 코일이 나란히 놓여 있을 때 한쪽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흘려주면 두 코일이 전기적으로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쪽 코일에 EMF가 유도되고 결국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M12와 M21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죠? 확인해 봅시다. 자, 감긴 횟수가 N,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인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M12와 M21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레노이드가 형성하는 내부 자기장은 단면적에 수직하니까 마그네틱 플럭스는 간단하게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결국 이 솔레노이드에 대한 마그네틱 플럭스는 뮤제로 N 나누기 L 곱하기 IA가 된다. 자, 그럼 먼저 M12 구해볼게요. 앞에서 N2 파이 12 나누기 I1이라고 했고, 자, 파이 12니까 1번 코일이 2번 코일에 대해 형성하는 마그네틱 플럭스죠. 1번 코일이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하는 솔레노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번 코일의 감긴 횟수 그리고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대입해주면 되고요. 나누기 I1.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 치워지니까 N2, N1, A 나누기 L이 된다. 자, M21은 N1 파이 21 나누기 I2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파이 21은
코일 2가 코일 1에 대해서 형성하는 마그네틱 플럭스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코일 2가 마그네틱 필드를 형성하는 솔레노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일 2에 감긴 횟수, 코일 2에 흐르는 전류 I2를 대입해주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전류 I2 없어지고요. 뮤0 N1 N2 A 나누기 L이 되네요. 보니까 어때요? 이거나 같죠? M12나 M21이나 같습니다. 아까 이거 작용 반작용 느낌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코일 2개 놓고 뮤추얼 인덕턴스 구해라 라고 하면 M12나 M21이나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 전동 칫솔 써본 적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이 뾰족한 부분에 끼워 넣으면 이 충전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 플라스틱입니다.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감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씌워 놓은 건데 그럼 충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충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뮤추얼 인덕턴스를 이용하면 두 코일이 전기적으로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쪽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흘려주면 다른 쪽 코일에 EMF가 유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격 충전의 원리예요. 자, 여기서는 이 전동 칫솔의 베이스와 받침대, 핸들, 손잡이에 포함된 코일에 대한 뮤추얼 인덕턴스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먼저 베이스에 포함된 코일 1은 길이가 L이고요. 감긴 횟수가 NB, 단면적이 A고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핸들에 포함된 코일 2는 감긴 횟수가 NH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코일 2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래도 상관없죠? M12는 M21이니까 뭐 코일 1 기준으로 구하면 되겠다. 자, 앞에서 M12는 뮤0 N2, N1, A 나누기 L이었는데 자, 1을 베이스, 2를 핸들이라고 하면 NH, NB 면적은 그대로 A 나누기 L이 된다. 자, 이게 이 두 코일의 뮤추얼 인덕턴스 M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베이스 코일의 전류 I가 흐른다고 했는데 이 I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는 전류래요. 자, 이때 이 핸들 코일에 유도되는 EMF 입실론 H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인덕턴스의 정의에서 EMF는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변화량 되고요.
인덕턴스는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전류 자리에 I 대신 A 곱하기 T만 대입해주면 된다. 미분하면 A가 나오죠. 자, 이만큼의 EMF가 이 핸들 코일에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EMF가 유도되니까 핸들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요. 결국 충전이 시작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원격 충전이다. 자, 이 핸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를 생각해주면 간단하죠. 베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다. 마이너스니까. 또는 렌츠 법칙으로 알아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지금 핸들 코일에 대한 마그네틱 플럭스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다면 그러면 상쇄하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전류가 유도될 것이고요. 반대로 마그네틱 플럭스가 감소하고 있다면 보강하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전류가 유도되겠죠. 자, 이걸 잘 응용하면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패드 보면 보통 다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거 왜 동그랗게 생겼겠어요? 안에 코일이 들어있으니까 동그랗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베이스 코일에 굉장히 강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더 큰 자기장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 휴대폰 충전이 가능해질 텐데, 자, 물론 에너지 소모도 크고요. 이런 강력한 전류나 자기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가 덜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인덕턴스를 갖는 코일이 전기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회로에 포함된 인덕턴스를 갖는 코일을 여기 보이죠? 전문용어로 인덕터 라고 하는데, 자, 그럼 먼저 아래처럼 이 저항과 인덕터로 이루어진 RL 서킷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로 해석에는 키르호프 법칙이 딱이죠. 여기 스위치 S1을 이렇게 닫으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전류 I가 이 회로에 흐르게 된다고 합시다. 자, 나는 이 I가 구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하는지 알고 싶어요. 뭐 선형적인지, 뭐 아니면 지수함수꼴인지, 뭐 그런 거. 자, 싱글 루프 회로니까 정션 룰 필요 없고요. 전류 따라서 한 바퀴 돌면서 이 포텐셜 변화만 추적해 주면 되는데, 루프 룰이죠. 자, 일단 이 배터리 지나가면서 포텐셜 증가합니다. 플러스 엡실론만큼. 자, 다음 저항 지나가면서 포텐셜 감소하죠. 얼마나? ohm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I, R만큼. 자, 마지막에 인덕터가 있는데, 이거 말이 좋아서 인덕터지. 그냥 코일, 뭐 또는 솔레노이드예요. 자, 이런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비오사바르 법칙 또는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 코일에 형성될 겁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코일에 형성된다? 결국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코일의 EMF가 유도될 거예요. 자, 이 EMF를 입실론 L이라고 하면 인덕터에 의해서 포텐셜이 입실론 L만큼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이 증가하는 전류를 상쇄할 수 있는 방향의 EMF가 유도될 텐데 마이너스란 말이지,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플러스로 두세요. 자, 플러스로 두고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죠? 식 완성한 다음에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ITR 더하기 입실론 L은 0. 이 유도 EMF, 이 입실론 L을 인덕턴스와 전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인덕턴스의 정의 마이너스 L di dt 대입하면, 자, 여기 앞에 이 마이너스 부호가 방향을 정해줍니다. 이 부호가 그런 의미였잖아요. 자, 보니까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di dt가 0보다 크고요. 자, 그러면 유도 EMF 값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배운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이 회로 RL 서킷에 흐르고 있는 전류 I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여기서는 I죠. I가 이렇게 미분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 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양변을 R로 나눠주고요. 자, 이 앞에 입실론 나누기 R 빼기 I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di dt는 어떻게 돼요? 자, 이 X 양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엡실론 나누기 R은 상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di dt가 dx dt다. 이렇게 되죠? 대입하면 x 더하기 L 나누기 R dx dt는 0이다. 또는 dx dt는 마이너스 R 나누기 L x다. 자, 이제 이 x랑 관계 있는 항들은 좌변으로, 나머지 것들은 우변으로 보내줍시다. x분의 1 dx
x랑 관계 있는 항들이고요. 마이너스 r 나누기 l dt. 자, x랑 관계 없는 항들. 그런데 보니까 이 좌변이 x에 대한 함수 x분의 1 곱하기 dx 꼴이네요. 아, 양변 적분하면 x 구할 수 있겠다. r이랑 l은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고요. 적분 구간은 어떻게 하죠? 시간은 처음 0부터 임의의 시간 t까지. x는 시간 t가 0일 때까. 뭐 당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0라고 합시다. 자, x0부터 임의의 시간 t일 때 x값. 뭐 그냥 x까지 각각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자, x분의 1 적분하면 ln x고요. 여기에 x 대입하고 x0 대입하고. 오른쪽 적분은 그냥 t죠. t에 t 대입하고 0 대입하고. 자, 그럼 결국 ln x 나누기 x0가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된다. 자, 우리는 x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에 지수승 이렇게 취해주면 좌변은 x0분의 x, 우변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t승이 되고요. 결국 x는 x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t 나누기 l승이 된다. 자, 근데 여러분 x는 원래 뭐였죠? 여기 있죠? 이거 대입해서 i에 대해 정리하면 자, x0는 시간 t가 0일 때 x 값이었으니까 t 대신 0을 대입하면 될 거고요. 자, 시간 t가 0일 때 전류값 얼마죠? 처음에 전류 안 흐르고 있다고 했죠. 0입니다. 그래서 결국 it는 엡실론 나누기 r 1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많이 쓰고요. 요 시간 아래에 있는 요 L 나누기 R 있죠. 이거를 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입실론 나누기 R 곱하기 1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승이다. 타우는 L 나누기 R이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회로에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인덕터가 이 전류의 증가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증가하는 정도, 이 그래프의 개형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T 아래에 있는 요 L 나누기 R 값이 결정하는 거죠. 이 값이 크면 천천히 증가하는 거고요. 작으면 빨리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time constant, 시간 상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긴지 짧은지 나타내 준다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 인덕터, 말이 좋아서 인덕터지 그냥 코일이고, 코일도 말이 좋아서 코일이지 이거 길게 잡아 당겨 늘리면 그냥 전선 아니에요? 그럼 옴의 법칙에 의해서 I 무한대는 입실론 나누기 R이 돼야 마땅합니다.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위에서 구한 식에다가 이렇게 리미트 취해주면, 자, 감소함수니까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결국 엡실론 나누기 R이 된다. 신기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회로에 최대 전류 I 무한대가 흐르고 있을 때 스위치 S2를 이렇게 닫아봅시다. 그러면 이 저항과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가 배터리로부터 분리되죠. 자, 그럼 더 이상 전류가 회로에 공급되지 못하니까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게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이 I가 구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감소하는지 알고 싶어요. 배터리 끊으면 그냥 전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자, 별거 없어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싱글 루프 회로니까 정션 누일 필요 없고요. 전류 따라 한 바퀴 돌면서 포텐셜 변화만 추적해 주면 되는데, 루프를 저항이랑 인덕터 밖에 없죠? 먼저 저항 지나가면서 포텐셜 감소, 얼마나? 옴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R만큼. 자, 다음 인덕터. 인덕터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EMF가 유도된다. 결국 포텐셜이 이 인덕터에 유도되는 EMF 입실론 L만큼 변한다는 건데, 이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지금 시간에 따라 전류가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감소하는 전류를 보강할 수 있는 방향의 EMF가 유도될 것이고, 결국 이 말은 부호가 플러스라는 말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그냥 플러스로 두고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죠? 식 완성한 다음에 인덕턴스의 정의 써먹으면 된다. 입실론 L 대신에 이렇게 마이너스 L didt 대입하면 된다. 앞에서 유도했던 식에서 배터리만 빼주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이 EMF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전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상황이라서 didt가 0보다 작고요. 결국 유도 EMF 값 뭐 나와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I 구하면 돼요.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I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죠.
식 좀 예쁘게. 정리하고. 자, i랑 관계 있는 항들은 좌변으로, 나머지 것들은 우변으로 보냅시다. 자, i분의 1 di. i랑 관계 있는 항들이고요. 마이너스 L분의 R dt. i랑 관계 없는 항들. 좌변이 지금 i분의 1 곱하기 di 꼴이니까 양변 적분하면 i 구할 수 있겠네요. L, R은 둘 다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빼주고요. 자, 이 적분 구간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은 처음 0부터 임의의 시간 t까지. i는 시간 t는 0일 때 전류값. i0부터 임의의 시간 t일 때 전류값. 그냥 i까지 각각 적분해 줍시다. 자, 그럼 좌변은 i분의 1 적분하면 ln i죠. 여기에 i 대입 i0 대입 빼주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L분의 R. 그냥 T죠. 여기에 T 대입 0대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ln I 나누기 I0. 우변은 L분의 R T가 되고요. 우리는 I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에 이렇게 지수승 취해주면 좌변은 I 나누기 I0, 우변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됩니다. 자, 결국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I0 곱하기 익스포넨셜 RT 나누기 L이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L 나누기 R 이라고 정리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이 L 나누기 R을 타우라고 한다. 타임 컨스탄트라고 한다. 자, 마지막 여기 I0는 뭐죠? 처음에 이 회로에 흐르고 있었던 전류니까 자, I0는 I 무한대와 같고요. I 무한대는 입실론 나누기 R이라고 했죠. 결국 I는 입실론 나누기 R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제곱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된다. 자,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지수 함수의 역수 형태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점이 R분의 입실론이겠죠. 자, 이렇게 인덕터가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인덕터가 이 전류의 감소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자, 그럼 이때 이 감소하는 정도, 이 그래프의 개형은 뭐가 결정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T 아래에 있는 L 나누기 R 값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값이 크면
천천히 감소. 작으면 빨리 감소. 그래서 이 L 나누기 R 또는 이 타우를 뭐라고 부른다? 시간 상수, time constant라고 부른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을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배터리가 없는데 저항이 있으니까 결국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될 텐데,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자, 위에서 구한 I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이렇게 리미트 취해주면 되죠. 자, 이 감소함수니까 t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거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피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원 껐을 때 소리가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fade away 되는, 잔향이 남는 그런 스피커 본 적 있어요? 스피커 회로에다가 인덕터를 이렇게 딱 넣어 놓으면 전원 껐을 때 전류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감소하게 되니까 소리도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fade away 되면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집에 있는 스피커 갖다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여기 배터리 저항 인덕터로 이루어진 RL 서킷이 있는데, 자, 배터리의 EMF는 12V, 저항 R은 60, 인덕턴스 L은 30mH, 또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입니다. 자, 이럴 때 먼저 이 RL 서킷의 타임 컨스턴트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타임 컨스턴트는 그 익스포넨셜 텀의 지수의 분모에 있는 항이었어요. L 나누기 R이었고요. 자, 여기서 L이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저항이 65.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 단위가 세크, 시간이 나오는데, 자, 이거 시간 나오는 거 확인해 봅시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 헨리에다가 옴을 나누면 시간이 나온다고? 정말? 자, 이 헨리 H는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외워도 괜찮아. 인덕턴스의 정의에서 자, 좌변은 볼트, 인덕턴스의 단위가 궁금한 거고요. 분자 전류니까 암페어, 분모 시간이니까 세크. 인덕턴스의 단위는 볼트 세크 퍼 암페어 라고 했고요. 자, 암페어는 쿨롱 퍼 세크죠. 그래서 볼트 세크 제곱 나누기 쿨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옴은 어때요? 자, 이것도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만만한 식 하나 갖고 와 보세요. 저항 들어있는 식 중에 뭐가 제일 만만해요? 옴의 법칙이 제일 만만하죠. V는 IR. 좌변은 볼트, 우변은 암페어 곱하기 저항 R의 단위 옴. 저항의 단위는 볼트 나누기 암페어고요. 자, 암페어 아까 쿨롱 퍼 세크라고 했으니까 결국 볼트 세크 퍼 쿨롱이 된다.
자, 이제 나누면 됩니다. L에다가 R을 나누면 볼트 세크 제곱 나누기 쿨롱 나누기 볼트 세크 나누기 쿨롱. 이렇게 다 지워지고. 어때요? 정말 세크만 남죠?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 t가 2ms 뭐 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인 이 순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배터리가 연결돼서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앞에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고요. 자,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물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한번 유도해봐도 좋습니다. t에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 배터리 전압 12V 저항 6옴 타임 컨스턴트 타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라고 했고요. 시간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 계산하면 0.66 암페어 나옵니다. 자, 최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무한히 흘렀을 때. 엡실론 나누기 R에서 2A 나오죠. 자, 그래서 T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인 이 순간에는 최대 전류의 뭐 한 33% 정도 되는 전류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타임 컨스턴트, 이 타우의 단위는 세크, 시간일 수밖에 없다. 자, 만약 시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 타임 컨스턴트의 단위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지수에 뭐 이렇게 단위가 남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4초 제곱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어떤 숫자를 0.4초 번만큼 곱한다는 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틀린 말입니다. 자, 지수에는 단위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아니, 아래에 있는 숫자를 몇 번 곱할지 알려주는 건데 거기에 단위가 있으면 어떡해? 결국 타임 컨스턴트의 단위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어야 이 지수의 단위가 없어지게 된다. 정리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덕터가 형성하는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RL 서킷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적용해보면 배터리의 에너지 변화는 저항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겠죠? 더하기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인덕터의 에너지 변화와 같을 텐데, 자, 처음에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기준 에너지를 0이라고 하면 이 식에서 델타를 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써먹었던 테크닉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류가 흐른 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배터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됐는지, 이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 식을 단위 시간에 대한 식으로 바꿔줍시다. 어떻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다음 키르호프 법칙, 루프룰에서 이 회로 한 바퀴 따라 돌았을 때 포텐셜 변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변화에 대한 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앞에서 배운 파워 써먹으면 되죠. 단위 시간당 에너지 변화는 전류 곱하기 포텐셜과 같다. 결국 이 식 양변에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니까 I 입실론 빼기 I 제곱 R 빼기 Li di dt는 0이다. 또는 I 엡실론은 I 제곱 R 더하기 Li di dt다. 자, 근데 여러분, 이 I 엡실론은 배터리의 파워, 그쵸? 배터리에서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 I 제곱 R은 저항에서 소모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자, 각각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du 입실론 dt랑 같고, 요거는 d 저항의 internal 에너지 dt.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자, 이거 첫 번째 식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요게 요거랑 같고, 요게 요거랑 같으니까 단위 시간당 인덕터의 에너지 변화 dUB dt는 Li di dt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미분식이니까 양변 적분하면 UB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dt 지워주고, 적분하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요? 처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부터 전류 I가 흐를 때까지. 자, 이 UB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기준 에너지 0이라고 했죠? 자, 임의의 시간에서의 에너지 UB까지 변한다. 자, 이런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UB는 얼마다? 2분의 1 L I 제곱이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이 캐패시터의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 구해봤었는데, 자, 그게 2분의 1 C 곱하기 델타 V의 제곱이었거든요.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인덕터인 솔레노이드에 저장된 에너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가 N이고요. 부피가 V인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L은 U0 N제곱 V가 되고요. 자,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 I가 흐를 때 형성되는 자기장 D는 μ0 N I에서 I는 μ0 N분의 B니까 이 두 식을 인덕터 에너지 식에다가 대입하면 L이 μ N제곱 부피 V I가 μ0 N분의 B. 자, 이거의 제곱. 자, 지울 거 지워주고. 분모에 μ0 하나 남고요. 분자의 B제곱 곱하기 부피 V가 된다. 자, 양변을 부피로 나눠서 단위 부피당 저장된 에너지 스몰 UB 구해보면 E μ0분의 B제곱이 된다. 자, 캐패시터 경우에는 이게 2분의 1 입실론 제로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E의 제곱이었거든요. 어때요? 느낌 와요? 아주 비슷하죠? 에너지가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형태로, 인덕터의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주 그럴듯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 저번 챕터에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은 뭐였죠? 시간에 따른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가 코일의 EMF를 유도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 패러데이 법칙의 핵심이 되는 물리량이 바로 마그네틱 플럭스인데, 이 플럭스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 해보고자 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방해만 됩니다. 마이너스 요인이야. 자, 따라서 이 패러데이 법칙을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그네틱 플럭스 같은 추상적인 개념 말고 좀 더 익숙하고 친숙한 개념을 바탕으로 패러데이 법칙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셀프 인덕션이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패러데이 법칙을 훨씬 더 실제적이고 직관적인 개념인 전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이때 필요한 비례상수가 바로 인덕턴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큰 인덕턴스를 갖는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인덕터라고 했는데, 뭐 이게 말만 인덕터지 실제로는 뭐였죠? 코일이다. 뭐 아니면 솔레노이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덕터가 연결된 회로는 어떤 특징을 갖죠? 전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변화가 완만하게 일어나도록 한다. 자, 인덕터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이런 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덕터의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나 되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키레이호프 법칙 이용해서 구해보니까 2분의 1 L, I 제곱이더라. 자, 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 마그네틱 필드의 형태로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덕턴스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아래에 있는 이런 계산 결과들보다도 이런 새로운 개념이 왜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꼭 짚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